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심리학 프로젝트 이어서 할 건데, 지금까지 행동주의의 입장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신행동주의라고 해가지고, 이 톨만의 인지지도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신행동주의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에 좀 더 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SR 이론이에요. 자, 이 SR 이론이라는 것을 이제 행동주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예측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실 거예요. S가 뭘까? 바로 자극이겠죠. 자극. 스티뮬러스. 그죠? 그럼 R은 당연히 반응이겠죠. 리액션. 그죠? 반응. 그래서 SR 이론이라고 부르는 이게 바로 왓슨,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왓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얘기했던 그 SR 이론이 바로 행동주의의 바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자극과 반응의 연관성을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된다면 연관성을 연구하면 바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 바탕이 되는 겁니다. 이 왓슨이 이러한 SR 이론을 얘기했던 그 바탕이 바로 어떤 연관성, 자극과 반응의 연관성이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SR 이론에 따르면 이제 인간이 발달할 때 모두 환경에 의존한다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환경에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발달하죠. 발달하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발달할 때 환경에 의존하는 것이지 유전에 관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행동은 아무리 복잡하게 보여도 결국은 뭐다? 자극.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이겠죠?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그거에 대한 반응의 결합이다. 이게 바로 왓슨이 얘기하는 이 SR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뭐 SR 결합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 SR 이론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바로 왓슨이 얘기했던 그 행동주의의 관점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행동이라는 것은 모두 전부 다 생리적인 조건 반사일 수밖에 없다. 행동은 모두 생리적 조건 반사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의사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이게 좀 독특하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뭐 동물을 딱 봤을 때 막 깜짝 놀란다고 칩시다. 그때 이 깜짝 놀라는 행동은 자극에 대한 바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극과 반응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결합되는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한다? 우리는 인간을 이해한다. 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응용해가지고 교육에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라고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R 이론을 이용해서 교육에다가 응용을 해보는 겁니다. 훈련으로서. 자, 그러면 인간은 유전하고는 관계없이 어떤 능력도 익힐 수 있다. 어떤 능력이든. 네, 왓슨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생후 뭐 10개월 된 아이가 있다라고 칩시다. 완전히 그냥 거의 뭐 영유아 수준이죠. 그 정도면. 그 아이는 처음에 이 쥐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10개월, 뭐 11개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10개월 된 아이는 쥐를 처음에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쥐를 접할 때마다 이때마다 벨소리를 크게 울리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가 놀라겠죠. 왜냐면은 벨이 크게 울리니까 당연히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아이는 어떻게 된다? 쥐를 보기만 해도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이해가 되시나요? 자,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10개월 된 아이는 처음에는 쥐라는 존재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신기해만 했어. 근데 아이가 쥐를 접할 때마다 그때마다
벨소리를 크게 울려가지고 애를 놀래킨 거야. 그러면은 쥐가 눈앞에 나타나기만 해도 애가 긴장을 하면서 벌벌 떠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왓슨이 아이한테 실험을 한 건데 나중에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됐어요. 왜 많이 됐을까? 당연히 여러분들도 예상이 되시겠지만 아이를 상대로 이러한 실험을 하면은 너무 비인도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다는 거지. 이게 아이한테 이제 트라우마가 될 수 있잖아. 그래 나중에 커가지고 어떠한 인생에 악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왓슨이 이러한 트라우마를 심어준 셈이잖아. 뭐 이거 책임질 거예요. 그죠? 예, 본인이 책임질 것도 아니잖아.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근데 이러한 실험은 전혀 이 인도적이지 못한 아주 위험한 실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이의 입장에서. 그죠? 그래서 나중에 비판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는데 왓슨이 근데 이것을 통해서 의도했던 건 무엇이냐?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교육과 훈련에 의해서, 여기서 말하는 교육과 훈련이라는 것은 SR이겠죠. 그거에 대한 반응, 그죠? 그거에 의해서 어떻게든지 될 수 있다. 쥐를 무서워하지 않았고 쥐를 접할 때 신기해했던 그 아이가 두려움과 긴장에 사로잡히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교육과 훈련에 따른 이렇게 인간의 어떤 가변성을 왓슨이 이제 증명해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현상으로 보여졌기 때문에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SR 이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SR 이론에 대해서 딱 들으시면서 왜 행동주의적 입장인지 알겠다. 왜 단독자가 보충해서 설명을 하는지 이해가 되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오늘은 그러면 본격적으로 뭘 들어갈 거냐면은 톨만이라는 심리학자가 얘기했던 인지 지도가 사실상 오늘 내용의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이 인지 지도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 환경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생활 환경. 자, 어느 누구나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백그라운드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떠올렸을 때 우리는 지도처럼 이제 머리에 이미지가 형성돼요. 그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뭐 대학을 졸업한 지 좀 됐지만 제가 다녔던 이 모교 캠퍼스를 딱 또 머릿속에 떠올리면은 바로 그 구성과 뭐 길, 그리고 뭐 어디로 들어가는 뭐 입구, 출구 같은 것들이 머릿속에 다 그려져요. 그죠? 물론 좀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우리는 항상 생활 환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좀 지났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그 머릿속에 오랜 기간 동안 지내면서 형성되었던 그 이미지, 머릿속에 지도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톨만은 쥐를 미로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냥 미로에다가 쥐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동기부여를 따로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쥐는 미로의 길을 기억해가지고 결국에는 거기를 빠져나옵니다. 물론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하겠죠. 이게 바로 그 앞에서 얘기 드렸었던 그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시행착오 학습에서처럼 물론 뭐 여기저기 벽에 부딪히고 출구가 아닌 곳으로 왔다 갔다 하겠죠. 쥐도. 그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빠져나오는데 그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미로의 길을 기억하면서 빠져나오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우연찮게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우연찮게 빠져나온 게 절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쥐를 다시 빠져나온 쥐를 그 미로에 똑같이 집어 넣었을 때 어떻게 된다? 더 빠르게 빠져나오고 시행착오를 그다지 거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상이 없어도, 먹이가 없다라는 것은 보상이 없다라는 거고 동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동기부여가 없어도 쥐가 미로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게 바로 톨만이 얘기했던 인지지도, 생활 환경이라는 곳에 형성됐던 그 지도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쥐는 그래서 결국 구체적으로 이제 본능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먹이를 찾는 목적을 만약에 갖고 있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뭘 한다? 인지지도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생활 환경에 주어진 그 상황에 맞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일상생활에서 결국 우리 다 주위 환경이 있잖아요. 이 환경에 대한
되게 다양한, 매우 다양하고 무한한 인지지도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뭐하고 있다?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인지지도를.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아무 때나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이 무의식적인 인지지도는 적절하고 필요할 때 바로 우리의 머릿속에서 끄집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 네, 이 메커니즘이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의 머릿속에는 다양한 인지지도가 있고 주위 환경에 대한 인지지도를 무의식적으로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고 적절할 때 인지지도를 사용해가지고 끄집어내서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 어떤 행동을 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 찾기를 할 때 방금 말씀드렸던 꼭 쥐의 경우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길 찾기를 할 때 이 인지지도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목적지라는 게 있고 우리는 여기에 뭐 도달하기 위해서 뭐 교통 수단 같은 것들을 생각하겠죠. 그리고 거리, 그리고 그 건물의 위치 같은 것들을 인지 지도를 통해서 이미 머릿속에 이미지로서 이제 구체화 시켜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어느 거리가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뭐 이런 것들의 여부까지도 다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지지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요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리할 때도 뭐 스프를 뭐 만든다고 했을 때 뭐 뭘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뭐 양념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제 뭐 시즈닝?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뭐 어느 정도 풀어 헤치고 뭐 붓고 뭐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도 인지지도에 다 들어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은 바로 신행동주의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행동주의와 신행동주의의 차이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톨만의 입장은 신행동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왓슨의 행동주의, 왓슨이 얘기했던 행동주의는 뭐냐? S와 R,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뭐가? 행동. 모든 행동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여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봤던 게 바로 행동주의였고, 그죠? 근데 톨만은 뭐였죠? 반사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단지. 이 왓슨이 주장하는 SR은 반사적인 행동일 뿐이고, 목적지를 정해놓고 거기를 먼저 도달하기 위해서 뭐 걷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수단을 쓰거나 아니면은 뭐 배를 채우기 위해서 타는 배가 아니라 우리 배입니다. 우리 배, 신체의 배. 신체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뭐 식사를 한다던가 이런 등의 어떤 이런 것들. 뭘까요? 이런 것들은 바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동이죠. 그죠?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적적 행동은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톨만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자, 반사적인 행동은 단순히 외부 자극에 의한 반응이고 모든 행동이 이런 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봤던 게 바로 행동주의적 입장이었던 거고 이러한 것을 반사적 행동이라고 불렀던 반면에 목적지가 있고 거기에 도달하려는 것과 뭔가를 달성하려는 것, 배가 고프면 배를 채우고자 식사한다는 것, 디저트를 먹는다는 것, 이러한 요소들, 이러한 행위들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목적적 행동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목적적 행동과 반사적 행동은 구분되어야 된다. 무조건 구분되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S와 R 사이에 하나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톨만은 뭐가 더 필요할까? 바로 O가 들어갑니다. O가 뭘까요? 바로 인지예요. 인지. 자, 그래서 SR 이론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현상에 존재하는데 그것을 S와 R 사이에 이러한 O라는 인지를 변수로서 집어넣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바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목적적 행동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극에 대한
반응 사이에 인지라는 게 중간 과정에 들어가 있다. 매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SOR 이론이라고 부르고 이걸 얘기했던 사람이 톨만이며 결론적으로 톨만은 신행동주의로 이제 불리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SR 이론을 SOR 이론으로 수정하는 입장. 다시 말씀드리면 톨만의 신행동주의다. 그래서 S와 R 사이에 동물이나 사람이나 할 거 없이 여기 인지 과정 속에 뭐가 들어가냐? 좀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이 S와 R 사이, 자극과 반응 사이의 인지에 바로 신념이라던가 O라는 거죠. 이 O에 들어가는 것들, 인지에 들어가는 것들이 신념, 기대, 인식 등 이러한 것들이 일종의 매개체로서 작용한다라는 것. 이게 바로 신행동주의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확실하게 행동주의가 뭐다, 신행동주의가 뭐다, 그리고 조건 형성이 뭐다, 이러한 어떤 자극과 반응, 그리고 외부와 어떤 인간의 행동의 관계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대략 윤곽이 잡히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